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수요평화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가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참수부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부대를 창설한다고 합니다. 참수부대라 불리는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갖는 특수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떤 나라도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따로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번 주 12월 1일에 그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전담부대, 특수부대를 이번에 새롭게 개편해서 창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원은 1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제 전쟁이 나면 재빠르게 평양에 들어가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이름도 천수작전이라고 해서 정말 끔찍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이야기를 할 거면 저 1000여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건 정말 남북관계의 악재 중에 악재고 하지 말자는 제스처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남북관계를 그 대북 적대적인 정책들만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북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고 나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북한을 무릎 꿇리게 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되지 못한 일들이죠. 저희가 촛불항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들어선 촛불 정부가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남북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한 시대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무슨 뜻이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압도적 힘과 평화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고강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군사훈련, 비행기도 수백 대가 이렇게 동원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군용기가 230여 대가 동원된다고 하네요. 사상 최대의 대북 시위에 나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약 200대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비행기가 다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국의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230대라고 하면 실제 전쟁에서도 저렇게 큰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규모의 특히 이제 공군력이라고 하면 현대전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 군사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저 비행기, 저희 현수막에 있는 비행기들이 B-1B랑 F-35A인데요.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비행기들은 이미 일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반도로 날아와서 무려 5일간이나 다음 주부터 군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 한반도에 이렇게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항공모함 3대가 왔었는데 그때도 각 항공모함 한 대당 수십 대의 비행기를 싣고 왔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고강도 군사훈련을 하는 것, 이거 계속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북에서 ICBM을 또 발사했다고 하죠. 예, 관련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3시에 북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계속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고 저
한미연합 항공훈련을 예정하면서 북한의 어떤 대응이 예상이 된다라고 계속 신문 기사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뉴스마다 곧 저렇게 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고요. 고도가 4,000km가 되는데 미사일 발사가 날아가는 거에 3배 정도가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미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정거리 10,000km 정도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하고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다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일본과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통화를 하면서 그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6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가 다시 통화를 하면서 한미일 철도공조를 과실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전화통화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 안보리가 곧 소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북의 미사일 발사가 11번이었었고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가 11번이었습니다. 모두가 제재를 하면서 예상이 되는 북한의 반발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제재 이야기가 되는데, 이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면 다시 압박을 하고 또 반발을 하면 또다시 제재를 하는 이 악순환은 제재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조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이러한 전쟁 위기를, 전쟁의 위험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투기를 갖다 대고 한국말 갖다 대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과정이었었고, 미국 내에서조차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결 대 동결이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싶다면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부터 중단을 해야 됩니다. 동결 대 동결, 중단 대 중단,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오직 대화만이 평화적인 길이고 오직 대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재와 반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화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11월 23일에는 그 한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맺어진 날입니다. 이 협정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우리는 이제 이 협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금 매우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정보 공유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올해 아이캐스틱이라는 이제 영화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금 재조명이 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과거사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채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이 자국의 법을 개정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 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일본과 어떻게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촛불 항쟁 이후에 들어선 자칭 촛불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툭하면 북이 미사일 발사하면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이런 적이 이전 정권에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지금 정말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서 저희가 정말 정권 교체를 한 것인지 정권을 연장시켜 준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매우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밝힐 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과 우리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그냥 단돈 10억엔에 팔아먹었었죠. 그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물어서 촛불을 밝혔는데 여전히 바뀐 정부가 그 전과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촛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